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우리 불과 한두 달 전이었어요. 환율이 1,400원 돌파했다면서 뉴노멀 시대,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보유 중인 외화를 투입하면서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지만은 어제 1,430원을 돌파를 합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를 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들 달러는 정말 보험처럼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환율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나 미국 금리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 영상은 국내적인 요인,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붕괴 온다고 보고 있어요. 제2의 IMF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어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나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환율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아직까지 탄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양당 간의 파워 게임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한국은행 외환 당국의 개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면은 최근 정세와 함께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이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인 것 같아요. 어떤 환율을 방어에 성공했는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도 지금 위태롭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돈을 막혔잖아요. 그렇다면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뱅크런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빼야 돼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인출을 하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에 돈을 빼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환율 방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돈을 빼는 겁니다. 지금 둘 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이슈로 환율은 급등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불과 몇 달 전에 1,410원이었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깨졌어요. 이제는 1,450원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면요, 환율은 계속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달러를 사 먹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도 그래서 저는 괜찮을지는 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환율이 더 급등하겠죠.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달러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달러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국내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외환 당국이 가장 많은 외환 수합 거래를 한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조금 넘죠. 그럼 얼마나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하고 외환 당국하고 서로 수합 체결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국내 업체하고 체결했다는 거예요. 달러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과 통화 수합은 2021년에 만기가 됐고요. 즉 달러가 가장 많은 국가와 통화 수합 거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들끼리 서로 맺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 외환 보유액이 4,631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계속 감소해서 2024년 11월에 4,153억 달러로 약 10% 정도 감소를 했죠. 유가증권 보면은 4,216억 달러에서 3,724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예치금 또 2022년 말에 293억 달러에서 19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환율도 그래서 상승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다른 국가들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들의 환율도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미국 주식이 가장 좋은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계속 미국 경제가 나쁘대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요.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를 급등시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세요, 진짜. 그래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자, 환율이 2014년에 1달러당 1,000원에서 현재 1,400으로 40% 올랐어요. 2014년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지금 70달러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2014년에 1배럴당 원화로 10만원에 사왔잖아요. 현재는 원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1배럴에 98,000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원유 가격 오를 때는 막 그냥 난리 쳤지만은 환율 오르니까 지금 조용하고 있죠. 즉 원유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화학, 이번에 문제되고 있죠. 철강 문제되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롯데케미칼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손실이 급격하게 나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이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돼요. 또는 뭐 환율적인 이득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이 등장을 하죠. 2018년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제품들을 거의 덤핑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다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고 이게 당분간 계속 갈 거고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자재가 없어요. 이명박의 자원외교, 문재인 정부 때 웬만큼 팔아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대왕고래, 그것도 민주당에서 예산 없애버렸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LG화학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2,6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분기별 예상치를 모아보면은 약 1,600억 정도로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기업들이 손실을 보거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율 상승으로 비용은 증가를 했는데 중국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은 하락을 하니까 기업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네,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2 IMF,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번에 대왕고래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추가 돼가지고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이 정말 낮은 가격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중국과 그래도 좀 비벼볼 수가 있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를 삭감해 버렸으니까 이런 기회 자체가 박탈당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다른 국가에다가 바로 거기 공장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장 만들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바로 팔아버리죠. 우리나라에서 뭐 파업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수익을 다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조에서 막 돈 달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시간 지나면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SMR이 있는데 이게 소형 원자로예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금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AI나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반도체 사업 전기가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산업들이 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것도 예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넣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지게 됩니다.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원전이 필요한 거고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사업, 새로운 것에 뭔가에 도전하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다 깎아버려가지고 당분간 계속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환율 상승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반 서민들은 월급으로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될 거고 기업들도 무너지면서 실업까지 증가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는 달러가 최고의 투자 상품인 것 같습니다.